안녕하세요. 오바마라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장이 뒤엎어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농후합니다. 이건 그냥 스멜, 느낌적 느낌의 오감에서 나오는 촉으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느 때보다도 오늘, 내일 대선 결과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인데, 미 연준은 그동안 정말 기준금리를 널뛰기 하듯이 올렸었죠. 정말 무서울 정도의 기세로 거의 제로금리 수준을 5.5% 정도까지 올렸으니까. 이거 그냥 전 세계 금융시장이 뒤집어질 정도의 강력한 임팩트 있는 한 방, 두 방, 거의 뭐 고개를 들 수 없을 정도의 소나기 펀치들이 날아든 건데, 가장 애매한 입장에서 확고한 입장으로 돌변할 가능성이 있는 곳이 바로 미국 연준입니다. 연준의 최근 행보에 의하면 기준금리라는 지난번 B컷 0.5%를 찍고 나서 올해 두 차례 정도 더 0.25% 정도 베이비 컷으로 갈 요량이었는데, 최근에 아주 다른 양상으로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죠. 미국 CNBC에서는 연준이 시장의 모든 예상과 달리 이렇게 순차적으로 점도표 공개한 대로 기준금리를 아주 유연하게 계속적으로 낮출 거라는 기대, 한 방에 무너질 수 있다라는 전망 내놨습니다. 결국 이전의 높은 금리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커질 거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대략 뭐 아무리 낮아도 4.75% 선상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거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일리가 있는 게, 지금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잡힌 게 아니거든. 11월부터 본격적으로 미국 자본시장은 돈의 회전 속도가 거의 뭐 빛의 속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유동성 자체가 뭐 엄청난 외연 확장을 해 나갈 겁니다. 한마디로 달러를 무진장하게 푼다는 얘기죠. 연준이 지금까지 기준금리를 미친 듯이 올렸던 이유는 바로 이렇게 미친 듯이 풀려나간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이 달러들을 다시 금고에 쳐넣기 위해서 금리로 유인해서 목을 걸어서 다시 잡아오는 방향으로, 시중에 달러가 돌아다니는 걸 상당히 뭐 불쾌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니까. 금리로 녹여서 금 테두리를 둘러주니까 달러가 귀해지고 가치는 승승장구. 이런 역할을 한 게 바로 기준금리 인상이었는데, 금리에 미친 듯이 시동 걸어서 이걸 또 뭐 블랙홀처럼 구멍을 열어놓은 거죠. 그러니 뭐 전 세계 모든 금융 자산들이 달러라는 초강력 블랙홀 속으로 빨려들기 시작한 거고, 뭐 닥터 스트레인지야 완전히. 달러 수급이 바다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개울처럼 확 쪼그라들면서 미국 중심으로 초강달러의 분산이 펼쳐지기 시작을 한 건데, 이게 단순히 인플레 잡기 위한 정책은 아니었다라는 얘기죠.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강력한 통화정책 전략이었는데 뭐 제대로 먹혔죠. 기축통화국을 꿈꾸던 중국은 뭐 고스란히 짜이찌해나면서 몰락하는 자국의 부동산 끌어안고 아직까지 뭐 지금 헤매고 있잖아. 그러니 미국이 정말 무서운 나라는 나라입니다. 본전 생각이 가득한 미국 입장에서는 연준이 무작정 기준금리를 내릴 요량 없다라는 얘기예요. 게다가 11월 대선 끝나면 미국 시장 내 달러는 엄청난 유동성 회복으로 인해서 인플레 현상, 결국 물가를 뭐 극도로 예민하게 만들고, 지금까지 뭐 길들였던 물가 지표가 다시 성난 불독으로 바뀌면서 물어뜯을 본색을 보이게 되면 연준의 스탠스는 급변할 수 있는 게 당연하죠. 시장의 예상이 그냥 한 방에 뒤집어질 수 있는 공산이 크다는 얘기예요.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내년 연말까지 1% 정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뭐 단지 1% 정도인데도 너무 공격적인 전망이라고 뭐 깔고 뭉개는 견해들도 많아서, 오히려 전혀 뭐 지금 미국 정치 지형도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막무가내식 수학 공식 아니냐고 그런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리가 있는 게, 경제도 생물인데 그 생물이 기계도 아니고 수학 공식처럼 뭐 딱딱 들어맞을 가능성 전혀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미국은 4경 2천조의 재정 적자를 안고 있는 상황이라 계속해서 윤정기 통해서 달러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숙명입니다.
심지어 JP모건에서는 연준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기준금리 인하를 일시에 중단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내놨어요. 그만큼 이번 11월을 기점으로 연준의 스탠스도 완전히 바뀔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결국엔 금리 인하도 예상만큼 내리지 못하게 될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늘 말씀을 드리듯이 다시 유턴할 가능성 얼마든지 있다. 지금 인플레 물가 지표가 완벽한 통제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있고 금리로 찍어 눌러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벚꽃 엔딩 같은 낙관적 금리나 낙수 효과를 기대하기란 너무 시기상조다. 그러니 뭐 JP모건 같은 데서도 더 이상 미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스탠스는 취하지 못할 것으로도 내다보고 있다는 얘기죠. 당연히 현 시점에서 중국 수입품에 대한 60% 이상의 초고율 관세를 때릴 것은 뭐 어느 쪽이 당선이 되든 간에 진행이 될 것 같고 고로 뭐 인플레를 자극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이렇게 자국 제품을 가격 경쟁력 면에서 보호하고 있는 차원이니 저가의 제품이 시장에서 명함도 못 내미는 상황이 발생. 이 저가의 중국 제품은 거의 뭐 진열장에서 증발이 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마켓에서는 뭐 단단하게 유지되고 있는 자국 제품이 비교적 높은 가격표를 달고 버티고 있게 되니 뭐 당연히 자국 내 물가는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인플레 반드시 올 수밖에 없는 수순이고요. 연방 이 재정 적자는 이렇게 되면 더욱 심화가 될 거고 당연히 미 연준은 11월 이후로 금리 인하라는 칼을 칼집에 넣어야 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얘기죠. 반대적으로 미국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상황도 발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의견도 있는데 이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되겠냐 이거지. 당장 뭐 기준금리 뭐 경기 부양 위해서 내린다 해도 물가 자체가 요동칠 게 분명한데 아무리 실제 경기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금리를 끌어내린다면 오히려 부작용은 더 커질 겁니다. 그래서 11월은 그냥 금융시장의 대혼조세가 물밀듯이 밀어닥칠 가능성 크다는 얘기죠. 연준이 기준금리 부분에선 금리 인상으로 갈 가능성도 아주 높아 보이고요. 이거 뭐 좀 황당한 어떤 궤적일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 경기 부양 위해서 금리를 단기적 시간 안에 급격하게 끌어내리더라도 다시 그 금리를 바벨 들어 올리듯이 힘겹게 부들부들 떨면서 반대 방향으로 다시 금리를 들어 올려야 할 상황이 분명 반작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이죠. 한국은 지금 거의 뭐 고금리 상황과도 같은 시중은행 금리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현실적인 금리 접근성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미국이 기준금리 올려서 한국은행이 덩달아 다시 인상 쪽으로 방향을 돌려도 멈추지 않는 주담대 금리 인상 방향이 고스란히 직진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부담은 애초에 그냥 예방주사 맞았듯이 금리 체감도를 아주 세게 느끼는 수순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린 지가 한 달이 다 돼가는 시점에선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거의 미쳤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역방향도 이런 역방향이 없죠. KTX 타고 갈 때 역방향 좌석 타면 왠지 어지러운 느낌 들고 속도 불편한 것 같고 뭔가 순리에 맞지 않는 느낌 들잖아. 지금 주담대 금리 상황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무슨 대세가 금리 인하인데 시중은행 그것도 차주들에 의해서 가장 많은 손을 타는 주담대 금리가 거의 7%에 육박할 정도로 세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 취급 코픽스까지 0.04% 정도 상승을 해서 은행은 그냥 변동금리를 상단 6.7%까지 끌어올리고 있고 정신이 뭐 안드로메다에 다 가 있을 정도로 영끌하신 분들은 뭐 혼이 빠질 정도예요. 기준금리가 만사인 줄 알았고 그렇게 순순대로 뭐 주담대 금리가 자연스럽게 내려가고 집값도 반등할 줄 알았는데 이거 시장 상황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부동산의 현주소입니다. 앞으로 주담대 금리는 절대로 밑으로 꺾일 일이 없을 겁니다. 가뜩이나 미 연준도 금리를 인하가 아니라 인상 쪽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어버리는 시장을 뒤엎을 수 있는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 주담대 금리가 어떻게 한 발 떼서 밑으로 계단을 내려가려 해도 뭐 도저히 할 수 없는 엄두가 안 나는 거라. 시중은행 중에 우리은행은 뭐 한술 더 떠서 12월 8일까지 비대면 주담대 전세대출 한시적으로 중단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얼굴 안 보면
대출 안 해주겠다는 건데 이거 좀 비약이 좀 심한 것 같고, 그러니까 직접 대출 창구로 오지 않으면 국물도 없다는 얘기예요. 클릭으로 간편하게 한 방에 대출 접근을 할 수 있는 루트 차단해버린 건데 거의 뭐 대출 편의성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죠. 그만큼 주담대 금리를 올리는 것 이외에 대출 부분에서 엄정한 관리에 나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용대출 역시도 우대금리는 최고 뭐 0.5%까지 축소하는, 웬만해선 주담대 외에 신용대출까지는 너그러운 편이었는데 신용대출까지 막아버리네. 게다가 IM뱅크, 옛날 대구은행, 이게 전국거가 됐죠. 그래서 간판을 달리 끼웠는데 IM뱅크 12월까지 신용대출 판매 중단해버렸습니다. 비대면으로. 사상 초유의 사태죠. 아니 웬만해선 신용대출은 생활자금 마련으로 급전창구로 통해서 열어놓거든. 근데 이렇게 신용대출도 막아버리는 분위기로 흐른다는 것, 개인대출 취급 한도 관리 뭐 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걸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아주 쎄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신용대출까지 막히게 되면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금융권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금융권 분위기도 뭐 대출 셧다운이 일어나고 있는데 특히 주담대, 신용대출 등등 상당한 규제를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죠. 이렇게 지금 모든 자금 출처가 막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 미국발 금융 변화가 가져올 변화는 지금 아직도 첫 단추를 끼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국에선 이렇게 급격한 시중은행 금리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집값과 부채 문제 때문에 일어난 사단이어서 그래요. 1900조의 가계부채가 달려온 유일한 목적, 집을 잡기 위한 건데 그 집은 늘 보통의 부채 규모보다 훨씬 높은 고지 위에 있어. 그러니 부채는 부채를 낳고 계속 오토매틱으로 낳다 보니까 집값이 말도 안 되는 부채 위에서 고점을 유지하기 시작을 한 거고, 서울 아파트 덩어리 하나가 20억에서 50억까지 하고 있으니 말 다 했지. 이건 뭐다? 고스란히 부채가 만들어 놓은 가치란 얘기죠. 부채도 자산이라는 공식은 여전히 한국 부동산 안에서 통한다는 것 자체가 최고 위험 단계라는 얘기고, 그 부채를 한순간에 날려버린 장본인이 바로 금리였는데 금리가 부채의 목을 치지 않았습니까? 금리가 높아지니 빚이 감당이 안 돼서 경매로 넘어가고 사방팔방 떨어져 나간 가치의 파편들을 안고 꺼이꺼이 뭐 대성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걸었던 그 가시밭길, 그 길이 본격 다시 재현이 될 심산인데 그래도 이 상황에서 끝까지 연끌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당하지 않고는 깨닫지 못한다는 아주 단순한 진리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곧 들이닥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예요. 금리의 파도가 다시 스물거리면서 연준을 통해 시장을 뒤엎는 방향으로 역주행할 가능성 높고, 시중은행 금리는 다시 부채라는 위기를 더욱 고조시킬 가능성 커지고, 집값이 그렇게 떠받들어졌는데 이거 뭐 순식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버블일 수밖에 없어서 상당히 급변하는 부동산 시장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먼 나라, 딴 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11월에 이런 진면목들을 고스란히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될 가능성 높다는 얘기죠. 사상 초유로 신용대출까지 막는 상황이라는 이 상황, 그만큼 위기는 급상승 중에 있다는 사실을 반증해주고 있는 대목이네요.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미 연준의 폭탄 선언, 금리를 올리겠다라는 전망, JP모건에서 피력을 할 만큼 미국은 상당한 금리 변화의 분수령에 와 있다라는 생각이 들죠. 돌고 도는 금융시장, 결국 약세장으로 가는 한국 부동산을 상당히 자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잘 지켜보시면서 틈새 노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뻔뻔한 목도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